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네이버가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없던 대규모 카테고리 개편을 하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상위 노출되어 있던 분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새로운 셀러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매출을 지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24년 7월 22일부터요, 네이버가 정말 제대로 시카를 빼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카테고리가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개편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쿠팡에 빼앗겨 버렸던 트래픽, 이 매출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칼을 갈고 개편한 것처럼 보여요. 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관련 카테고리가 어떻게 개편되어 있는지 엑셀로 정리된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개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 저조한 카테고리는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해서 굳이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이번 개편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매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트렌드가 좀 많이 변하겠죠. 그래서 매출 규모가 커져버린 카테고리는요, 세분화를 해서 고객들의 검색 경험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개로 쪼개는 카테고리 개편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네이버의 공지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린 건데, 실제로 보면요, 자, 볼게요. 이제 인사말을 하고 검색 품질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카테고리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개편이 진행 중 이동 전후 카테고리가 모두 노출이 되거나 일시적 미노출 일부 검색 순위가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요. 7월 22일부터 26일 동안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튀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원래 나오던 매출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꼭 유의하셔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니까요. 개편이 모두 완료되면 정상적인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너네는 매출을 감수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주요 개편 내용 볼게요. 제가 아까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드렸지만 좀 그걸 다시 풀어내면은 다른 성격의 상품이나 하나의 카테고리로 운영되는 상품군을 재구성한다는 거죠. 제가 엑셀에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완구 매트 카테고리를 이제 매트 안전용품이랑 완구 인형 등으로 이제 쪼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 시장 카테고리를 생성하거나 인기 상품군은 세분화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변화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세탁 건조기와 관련된 제품들이 생겼으니까 새롭게 카테고리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상품들, 반려 시장이 굉장히 매년 상승하고 있죠. 그런 인기 상품군들도 이제 세분화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비인기 상품군에 대한 카테고리를 통합해버린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죠. 인기 없는 상품들을 굳이 쪼개놓고 할 필요가 없다. 결국엔 수요가 떨어지니까 공급자도 줄어들겠죠. 그나마 있던 수요자들도 검색 품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제 검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쿠팡 가서 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쿠팡에서 검색을 하다가 짜증나면 다시 네이버로 와서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렌탈 단독 운영 카테고리 일반 상품과 통합 운영. 이건 뭐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이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편 내용이 첨부 파일 참고되어 있긴 한데 요거 네이버 가서 받기 불편하신 분들은요, 제가 더보기란에 받을 수 있는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개편 내용 중에 삭제인 경우에도 실제로 상품군 자체가 삭제되어 미서비스 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카테고리인데도 그걸 삭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상품군 자체도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생성된 카테고리나 이제 기존 카테고리로 이동돼서 서비스가 됩니다.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 기간 동안 개편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로스는 너네들이 감수해라. 이런 내용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생각한 내용 정리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드렸죠. 그 내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제공한 엑셀 자료를 토대로 좀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개편이 됐는지.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는 걸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레저, 헬스, 런닝머신, 접이식, 고정식으로 되어 있던 거는 삭제를 해버리고요. 런닝머신으로 통합한다는 거죠. 굳이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까지 할 정도로 좋은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로 그냥 합쳐가는 거니까 참고해라,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좀 주요한 카테고리들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제가 제공해드린 이 엑셀 자료를 토대로 체크된 네모 박스만 보셔도 될 것 같고, 본인이 팔고 있는 제품 또는 관심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컨트롤 F 누르셔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인라인 스케이트 카테고리 있잖아요. 이 인라인 스케이트가 기존에 주니어 성인용 인라인 용품이 쪼개져 있었는데 이거 다 삭제시켜버리고 그냥 인라인 스케이트 하나로 통합, 그다음에 용품 하나로 통합해서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매출이 아마도 감소해서 이렇게 개편이 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거 좀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골프 중에 이제 파크 골프라고 있어요. 이 파크 골프 그 인구수가 진짜 완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가 공원에 가면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 60, 70대 이상 노인분들이 하시는 그런 망치로 하는 그 파크 골프가 있거든요. 그 인구가 원래는 노인 인구가 많았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에게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 인구가 정말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보시면은 파크 골프는 하나였다가 네임을 변경하고 그 네임 변경된 곳에서 그라운드 골프 클럽, 골프 공, 골프 용품으로 세분화되겠죠. 이런 거는 매출이 올라갈 거다. 왜냐?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개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아 선크림 시장이 변경되죠. 정말 중요한 유아 선크림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걸 삭제시켜버리고 유아 선케어로 이름을 바꾸죠. 유아 선케어로 이름을 바꾸면서 선크림 로션이냐 선스틱이냐 선쿠션이냐 이런 거죠.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 마스크 시장이 아직도 좀 많이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유아 마스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카테고리는 삭제시켜버리고 출산육아, 위생용품, 유아 마스크를 다시 생성하고 이제 두 개로 쪼갠 거죠. 또 일회용이냐 면 마스크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하고 애를 안 낳아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애를 둘 낳고 육아까지 다 해본 사람으로서 이 시장의 규모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놓칠 수가 없이 계속해서 카테고리를 개편하는 것 같아요. 자, 기존에는 인형 유모차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걸 삭제시켜버리고 이제 왕구 매트가 아니라 왕구 인형, 그 다음에 그 중에 인형으로 쪼개고 봉제 인형이냐 캐릭터 인형이냐 아기 인형이냐 아기띠냐 인형집이냐 이 실바니안 패밀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구체 관절 인형,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비싸요. 겁나 비싸요. 근데 애들이 엄청 좋아해. 그래서 이 실바니안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왕구 매트의 놀이방 매트가 삭제되고 이제 매트 안전용품으로 통합되죠. 그 다음에 이 놀이방 매트에서 또 폴더 매트냐 퍼즐 매트냐 롤 매트냐 벽 매트냐 단면 매트냐 이렇게 따다다다다 쪼개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검색 경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글씨가 좀 이상하죠? 검색 경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안 쪼개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퍼즐 매트를 사고 싶어서 퍼즐 매트를 검색을 했는데 자꾸 폴더 매트랑 섞여 되니까 퍼즐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퍼즐을 사려다가 폴더 매트를 사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키워드의 그 싱크가 안 맞는 거예요. 실제 소비자가 사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걸 산 거니까 검색의 그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검색과 결과가. 자, 수입 기저귀 이거 참 이해되죠?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기저귀도 같이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국내 기저귀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고 수입 기저귀까지 굳이 삭제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점점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 아이도 이제 낳는 비율이 줄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입 기저귀를 찾는 경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수입 기저귀를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이제 정말 수입 기저귀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다 삭제시켜버리고요. 그냥 일반 기저귀로 통합시켰죠. 그 다음에 일회용 기저귀는 밴드형이냐 팬티형이냐 일자형이냐, 그 다음에 수영장 기저귀, 요거 수영장 기저귀 정말 필요합니다. 여름에, 특히 지금 여름에 필요하죠. 이거 아끼려고 수영장 기저귀 안 채우고 수영장 가시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꼭 채워주세요. 매너요, 매너. 자, 일회용 기저귀 채워서 가면 안 돼요. 수영장 기저귀 방수되는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청 기저귀가 있고 기저귀 커버 밴드가 있죠. 이렇게 다 나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좋죠. 청소기, 생활가전 제가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시장인데 기존의 생활가전, 청소기, 유선, 무선, 스팀, 로봇, 침구, 물걸레, 업소용 이렇게 돼 있던 거 다 삭제시켜버리고요. 그냥 생활가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소기 하나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유선도 유선 2개, 유선 중에 핸디스틱, 그 다음에 진공 청소기냐 아니냐, 그 다음에 무선도 핸디스틱이냐 진공이냐 핸디냐 엄청 많이 쪼개버렸죠. 그 다음에 로봇, 침구, 물걸레, 업소용 이렇게 고압 세척기가 또 생겼네요. 창문 청소기 시장도 꽤 커져서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나랑 상관없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덧붙이는 인사이트나 경험들을 잘 들어보시면은 이 시장은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관심 있다 하면은요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나랑 상관없어 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자, 세탁기에서도 이제 세탁 건조기 부분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의류 건조기도 이제는 다 쪼개진 거예요.
의류를 건조시키고 신발을 건조시키고 또 원룸에서 쓰는 미니 건조기 쓰시고 탈수기 당연히 있었고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쓰던 게 있었고 이제 의류 관리기까지 있는 정말 너무나 마이크로틱한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어 기기도 기존의 드라이어, 고데기, 매직, 에어브러쉬, 헤어롤 다 삭제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 미용 가전이 너무나 많잖아요.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발도 있고 손톱, 발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카테고리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헤어 기기로 아예 나눠버린 거죠. 요거는 뭐 크게 로직상 변경보다는 검색할 때 좀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갤럭시 휴대폰 케이스가 있어요. 갤럭시랑 아이폰.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시면은 기존의 휴대폰 케이스가 가죽, 실리콘, 플라스틱, 메탈, 기타 그러니까 소재로 인해서 케이스를 나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삼성이냐 애플이냐로 나눠졌었는데 이제 이걸 바꿔버렸어요. 왜냐? 이제 시장은요 삼성과 애플로 나눠져 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카테고리 나누는 거죠. 저만 해도 삼성만 쓰고 있는데 굳이 내가 가죽 케이스를 사고 싶은데 옵션에서 삼성 거랑 애플 거랑 또 쪼개져 있어 버리니까 그걸 고르는 게 사실 되게 번거롭거든요. 귀찮아요 사실. 근데 이걸 거꾸로 이제 뒤집은 거예요. 삼성으로 쪼개버리고 애플로 쪼개버리니까 삼성 쓰시는 분이 삼성 가죽 케이스라고 치면은 그 가죽 케이스에 삼성 거만 있는 거겠죠. 그래야 더 지수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기존에 케이스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타격이 갈 만한 사항들인 것 같아요. 가죽 케이스, 실리콘 케이스에서 이제 1등을 먹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은 등수가 좀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 전체 케이스를 다 판매하는데 좀 준수한 랭킹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 여기다가 이제 삼성만 딱 갖다 붙여버리면은 상위로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 시장이 좀 많은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려가 보면은 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이 콘드로이친이라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 아르기닌이랑 흑염소즙이 있는데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커지고 있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영양소들의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트 어딜 가도 콘드로이친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느낌입니다. 건기식 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카테고리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고기도 이제 양갈비냐 양꼬치냐 기타 양고기냐로 나눠지게 되고 닭고기, 부위별 닭고기라는 카테고리를 삭제를 했죠. 진작에 삭제를 했었어야죠. 자, 아직도 헬스 인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요. 저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 또는 이제 집에서 닭고기를 좋아하시고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닭다리, 닭날개, 봉, 닭발, 기타 부위 닭고기 이렇게 해서 다 나눠놨죠. 다 검색 기반의 개선, 그러니까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한 작업들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시리얼 카테고리도 보시면은 많이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다 보니까 쪼개놓은 것 같아요. 그래놀라, 시리얼바, 단백질바, 후레이크 기타 시리얼로 좀 나눠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매출이 상승하니까 좀 더 검색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객들의 그 수요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도 찌개냐, 고기냐, 비빔이냐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아요. 제가 요리는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차 종류도요, 종류별로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좀 더 검색하면은 내가 원하는 차만 볼 수 있도록 딥하게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냉동식품들, 이제 채식 푸드 중에 냉동 과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건 잘 몰랐는데 이제 블루베리, 딸기, 망고, 아보카도 찾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개 참 중요하죠. 베개 성애자인데 정말 많이 바꿨습니다. 이제 기존에 침구 쪽에 들어가 있던 거를 아예 빼버리고 베개 단독으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베개 시장이 크다는 거죠. 침구랑 별개로 아예 베개만 단독으로 들어갔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려시장, 고양이 장난감 중에 이제 스크래처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캣타워랑 스크래처를 합치고 다시 그걸 스크래처, 캣타워, 캣휠로 나눠놨죠. 이제 사료들도 나눠지고 생성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반려동물 외출용품, 야외용품들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이제 외출용품 하나로 통합시켜버렸어요. 유모차, 카시트, 가슴줄, 목걸이 등등등. 참 저도 공원에 산책 나가면은 정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한 30-40% 이상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건 번외 얘기지만 아이들이랑 놀러 갈 만한 수영장을 찾다가 이 반려동물만을 위한 강아지 수영장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참 이쪽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마무리하고요. 이 엑셀 자료는요, 제가 받는 방법은 더보기란에 남겨놨으니까요, 그걸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고정 댓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가 이번 대규모 카테고리 개편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고객들의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수요는 있어. 왜냐, 검색 엔진의 70% 이상을 먹고 있는 게 네이버인데, 지금 쿠팡에 트래픽을 다 뺏기고 있거든요. 뭐 쿠팡만 뺏기고 있나요? 인스타, 유튜브에도 뺏기고 있다. 그래서 좀 각성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셀러들이 떠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5년 동안 해왔는데 기존에 잘 팔던 셀러들이 아예 손을 놓기도 하고요. 저 또한 쿠팡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거죠. 왜냐면은 일단 상위 노출된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깨고 올라가는 방법이 잘 안 보입니다. 확률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비용을 많이 태우고 시간을 태우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트래픽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땐 이 트래픽 시장 알면서도 안 잡는 것 같은데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쇼핑의 악 중의 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올려놨는데 트래픽한테 먹혀서 매출 하락하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저도 당해봤어요. 자, 어쨌든 네이버가 계속해서 뭐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네이버 쇼핑을 버릴 수는 없는 시장이라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네이버도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만들어낼지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강의 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는 아무래도 물론 광고를 돌리긴 해야 되지만 좀 브랜드 위주, 그러니까 위탁 브랜딩, 위탁 상품이라도 내 브랜드인 것처럼 잘 포장해가지고 마케팅해서 판매하는 방법들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쿠팡은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상위 노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고, 안 되면은 CPC 광고를 돌려가지고 계속해서 매출을 만들어내시는 게 좋다. 그리고 CPC 광고도 계속 밸런스 조절하면서 효율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더보기란에 그 단톡방 링크 있어요. 여기 입장하셔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직원이나 누가 뭐 매니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우리 방에 고수분들도 많아요. 착하고 친절한 고수님들 많으니까 초보적인 질문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영상들 하나씩 챙겨 보시다 보면요, 계속 반복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양을 채우지 않으시면요, 절대적인 질적 상승을 이뤄나갈 수 없다는 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셔가지고 영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실행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